여러분, 만약 갑자기 불이 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도 본능적으로 물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불은 차가운 물이 더 잘 끌까요? 아니면 뜨거운 물이 더 잘 끌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질문이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주 큰 산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오늘은 불이 났을 때 물을 쓰는 게 정말 효과적인지,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진짜 위급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촛불을 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가 있고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을 붙이죠? 이처럼 불이 붙으려면 사실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 연료가 필요합니다. 나무, 종이, 기름처럼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하죠. 두 번째는 바로 산소입니다. 불은 숨을 쉬듯이 산소를 계속 빨아들이면서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건, 바로 발화점 이상의 온도입니다. 불이 붙으려면 연료가 특정 온도 이상으로 뜨거워져야 해요. 마치 성냥이 마찰로 뜨거워지면서 불이 붙는 것처럼 말이죠. 연료,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모두 만족될 때 비로소 불이 붙고, 불이 계속 타려면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쇄 반응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불은 바로 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화기 역시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소화기는 불이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산소를 차단하거나 온도를 확 낮추거나 아니면 연쇄 반응을 방해해서 불이 더 이상 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불이 어떻게 붙고 어떻게 꺼지는지 조금 더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소화기가 없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는 물은 어떤 원리로 불을 끌 수 있는 걸까요? 불이 나면 다들 급하게 물을 찾죠. 소화기가 곁에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하필 물일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서일까요? 물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불을 끌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첫 번째 특별한 능력은 비열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비열이 높다는 건 물이 열을 쉽게 빨아들이고 잘 식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리면 불꽃 주변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빠르게 낮추어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물은 열을 흡수해서 수증기로 변할 때 엄청난 양의 열을 가져갑니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이 순간에 불의 열기를 확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 부피가 무려 1700배나 커집니다. 이렇게 팽창한 수증기가 주변의 산소를 밀어내고 차단하면서 불이 더 이상 타오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물은 온도를 낮추는 동시에 산소 공급까지 막아주는, 불을 끄는데 완벽한 도구라는 겁니다. 소화기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물을 찾는 우리의 본능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 하나가 남습니다. 물이라면 다 똑같을까요? 불이 난 위급한 상황,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근처에 차가운 물도 있고 뜨거운 물도 있다면 과연 뭘 골라야 불을 더 빨리 끌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차가운 물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온도를 더 빨리 떨어뜨릴 테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차이는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타오르는 온도 자체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불꽃의 온도는 약 800도에서 1200도 정도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 앞에서는 사실 10도짜리 차가운 물과 80도짜리 뜨거운 물의 온도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었죠. 결국 어떤 온도의 물을 사용하든 물은 불꽃과 접촉하는 순간 바로 열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끓어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고 산소 공급도 막아버리죠. 다만 엄밀히 말하면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이미 높은 온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끓고 조금 더 빠르게 수증기로 변하면서 반응 속도가 미세하게 더 빠를 수는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이나 불 끄는 효과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뜨거운 물이 조금 더 유리하지만 현실에선 그냥 물이면 충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로 물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불은 불이지만 불이 붙는 연료에 따라 불을 끄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화재, 나무나 종이처럼 쉽게 타는 물질이 탈 때는 물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기름이나 가솔린 같은 유류 화재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오히려 더 심하게 번질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뜬 기름은 물과 함께 불이 순식간에 더 넓은 곳으로 퍼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위험한 상황, 바로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가 난 상황에서 물을 사용하면 감전의 위험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전기는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화재나 특수화학 물질이 타는 경우에는 물과 반응에 폭발하거나 더 심각한 화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소화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각각의 불에 맞는 소화기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불이나 담요는 어떨까요? 갑자기 불이 나면 당황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불이나 담요로 불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얼핏 보면 좋은 방법 같지만 사실 그냥 이불을 덮는 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붙은 물체를 이불로 덮는다고 해서 반드시 산소 공급이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잘못 덮으면 이불 자체가 또 하나의 연료가 되어 불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불이나 담요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물에 완전히 흠뻑 적신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에 적신 두껍고 축축한 이불이나 담요는 불에 쉽게 타지 않고 밀폐 효과를 높여 확실하게 산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 난 부분을 덮을 때는 가볍게 덮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이 밀착시켜서 산소 공급을 확실히 막아야 합니다. 산소가 공급되는 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차이를 비교하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과학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불이라는 것은 항상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최근 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불과 싸우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소방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정보가 언젠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그날까지 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